또다시 줄탄핵을 한다. 심우정, 최상목. 그러면 당장 이게 첫 번째는 중도층, 두 번째로는 2030 세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이어질 것은 그다지 이걸 줄탄핵을 문제 삼지 않았던 수도권 반응. 왜? 지금 수도권 경기 네. 안 좋아요. 왜? 당장 반도체라든지 충전권에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도 옮길 수 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것까지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전부 다 말짝 도루묵이 되고 윤명 대첩을 또 벌여야 되는 상황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뭐 탄핵 얘기도 꺼내고 있지만 이 탄핵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또 질문 드릴 텐데 당혹스러워하지만 이것이 꼭 악재만은 아니고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이재명 대통령이요?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큰일 날 뻔했군요. 이재명 대표가 잠깐 대통령이 된 듯 네. 이런 표현을 하려다가 잠깐 이렇게 중도 보수도 지향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오르던 와중 내가 비명계 속출하려고 했다라는 그 매블쇼의 발언 때문에 다시 떨어졌잖아요. 예. 소란스러웠잖아요. 일단 이거에 대한 여론이 좀 잠잠해졌다. 왜?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하여. 두 번째,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석방됐으므로 결국 친윤계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중도표를 갖고 올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좋게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좀 악재가 꿈틀꿈틀 피어나고 있는데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른바 이슈 전환이 가능하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른바 이걸 통해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더 결집된 민주당은 곧 이재명으로 결집은 나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26일 2심이 안 오느냐. 2심은 그대로 오고 있죠. 2심은 오고. 그렇죠. 심지어 헌재 탄핵 선고는 늦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지금 일각의 이야기는 네. 28일설이 나와요. 14 더하기 14 이번 주가 아니라 곧 2주 후. 26일이 수요일이고 27일이 목요일이고 26일이 수요일, 27,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체로 이전에 두 번의 대통령 탄핵 때도 금요일 선고를 했어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내야 되는데 14일은 좀 물 건너가고 네. 21일 하자니 21일은 바로 또 이재명 대표 선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이 올지 몰라요. 그럼 제 생각에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뇌피셜이지만 그 이재명 대표 선고 그 재판부에서 사실은 탄핵 선고 이후를 일부러 선고를 잡았을 텐데 네네. 또 늦출 가능성도 있어요. 서로 놓치다가 내년인가요, 그러면? 그럼 내년 임기 끝나시겠네요. 내년 가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글쎄요 이제 굉장히 지금 3월이 좀 우리가 잔인한 4월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잔인한 3월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여기서 얻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얻는 정치적 이익이나 또는 정치적인 위협이나 뭐 비슷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일단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에 하나 대통령 기각이 되는 순간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와 취소가 돼 있는 상태는 여론이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게 탄핵 찬반 여론이거든요. 탄핵 찬반 여론이 지금 뭐 좁혀진 것도 좁혀진 거지만 글쎄요 이번 주 다음 주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탄핵 찬반에 대한 여론이 격랑을 벌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이 대표로서는 부담이죠. 왜? 지금까지는 순항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책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계속 일면에 나왔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일면에 나오기 힘들어졌고 그렇게 한가로워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중도층이 그러니까 지금은 중도층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온갖 정책들을 발표하는 그 칵테일 효과 이른바 북극항로도 나왔잖아요. 아문센 생각 안 나요? 아문센 북극항로. 그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중단되면 두 번째 중도층 여론도 바뀔 수가 있어요. 중도층의 모든 관심은 다시 또 헌재로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쪽으로. 자 보세요.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리스크가 잠시 잊혀졌단 말이에요. 정치인 이재명이 좀 더 부각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시 피고인 이재명으로.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피의자 이재명 대표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노렸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에서 일단 계획 실패. 중도 하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중도 탑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드신 거죠. 훌륭하십니다. 중도 하차가 되면서 또다시 이 재판 리스크가 전면에 부각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잠깐 그런데도 지금 당착 상황인 게요. 그렇다면 검찰이나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모습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또 탄핵한다고 해요. 이건 지금 탄핵을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네. 정말 이거는 약보다는 독이에요. 약보다는 독.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기껏 중도층을 끌어올려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또다시 줄탄핵을 한다. 심우정, 최상목. 그러면 당장 이게 첫 번째는 중도층, 두 번째로는 2030 세대,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여지껏은 그다지 이걸 줄탄핵을 문제 삼지 않았던 수도권 반응. 왜? 지금 수도권 경기 네. 안 좋아요. 왜? 당장 반도체라든지 충전권에 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도 옮길 수 있다.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그까지 했는데 그런 게 지금 이제 전부 다 말짝 도루묵이 되고 이제는 다시 이제 윤명 대첩을 또 벌여야 되는 상황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줄탄핵을 해버리면 그게 모든 게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엔비디아 주 4일째 또 뭐 국방 AI 그다음에 북극항로는 다 도루묵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줄탄핵과 또 줄특검으로 와버리거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그때 줄탄핵, 줄특검 이야기했는데 에이 그거 가지고 비상계엄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다시 또 줄특검, 줄탄핵으로 간다?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 걸까요? 여하튼 첫 번째 예. 줄탄핵, 줄특검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노 탄핵. 그렇죠. 첫 번째 노탄, 노특으로 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로지 헌재.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자신들을 좀 대변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건 어디까지나 민주당 차원에서의 헌법재판관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제 결집을 하고 호소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헌법재판소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또는 보수층의 결집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과가 민주당은 최선이잖아요. 여기서 기각이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최대 타격, 이재명 대표는 거의 초토화 지경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헌재. 여기에 초집중을 해야 돼요.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헌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안 그래도 헌재 자유 게시판에 대기창까지 열릴 만큼 게시판이 급증하면서 폭주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게 영향을 받는다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망언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정타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 민감해져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망언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 자체만으로 보수층은 또는 중도층은 의심을 사겠죠. 중도층의 의심을 사겠죠. 그래? 왜 굳이? 왜 굳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그렇죠. 초조함이 들어간 뜻대로 거야.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노려야 되고 또 수셔야 되는 것은 8명 중에서 6명이잖아요. 그럼 더 좁혀보면 보수라고 판단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거의 4대4였잖아요. 그때 네네. 이진숙 기각이라고 했던 4명 중에서의 2명이겠죠.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상으로 좀 더 가깝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한창,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김영두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김영두의 마음, 김복형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김영두, 어디까지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분석하는. 이 두 사람이 그래? 나도 지기현 대봐? 이런 순간 기각이 3명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병원의 병실에 있는 그 심박수 측정하는 그게 뚜뚜뚜뚜뚜 하다가 바이탈 직전기요. 예. 기각이 되는 순간 민주당의 숨소리는 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지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을 텐데 모든 감각이 그렇죠. 지금 헌재 그 4명한테 여러 가지 뭐 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대통령은요, 드디어 이제 김치찌개를 드시고 좀 쉬고 계실 우리 대통령은 그란 말이에요. 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지금의 지지율이 최소한 유지가 될까요?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좀 완급 조절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예. 뭐냐면 이미 도보 인사와 또 90도 절을 통해서 지지층 또 당 헌법재판관에게 주는 메시지는 전달이 됐죠. 여기다가 저는 첫 번째로는 많이 울었어요. 그 절하는 모습에. 그렇죠. 결정적인 근거. 이걸 뭔가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결정적 한방. 헌법재판관의 마음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거. 오, 진짜 다 끝났는데 재판. 끝났지만 예. 아직 최종적으로 평의가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오케이. 알 수 없어요. 선고기를 이건-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결국 중요한 건 재판관의 마음이잖아요. 예.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걸 저는 던질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결정적인 게 뭐냐? 여러분,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 말하자면 홍장원, 곽종근은 아니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건 통치행위다. 이것도 아닐 거예요. 예. 저는 뭔가 야권의 결정적인 거를 하나 건드릴 것 같아요. 야권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이게 일종의 법적일 수도 또는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임 변호사도 그렇잖아요. 아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비상계엄 선포 안 하고 배겨요? 이걸 꺼내놓는다 진짜.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판이다. 이게 제 예상에는 이번 주 수요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뭔가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어디서 들은 게 있으신 거예요? 이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지더라고. 제가 요즘 조회수의 노예예요. 도사. 그러니까 매추도사. 그러니까 대략 시점상으로 수요일이다. 왜냐하면 그 뒤로 늦춰지면 이게 약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건 국민 여론이 대통령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저는 뭔가가 하나 잡힐 것 같아요. 뭔가 들으신 게 있는 건데. 이게 뭔가가 터트리면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나도 이해가 되네. 중도층 일부라도 이걸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 이걸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추론적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그런 사유가 있다고는 보시나요? 그렇죠. 있다고는 아니 보신다? 그런 것을 이제 네. 꺼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대통령이 또 그 부분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향후 왜 많은 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되냐면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굉장히 겸손하고 국민들을 떠받드는 대통령, 이게 지금 중도층이 중요하거든요. 떠받드는 대통령이 되겠다. 소통하면서. 그렇죠. 제발. 달라진 대통령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건 뭐 믿는 국민도 있고 안 믿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게 있을 거고, 세 번째로는 저는 하나의 장면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수 들어가면서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른바 이제 이게 관저 정치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발 한번 통합해 달라.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라. 한동훈 전 대표 한번 딱 부르면 막 오를 텐데 지지율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조금 그 장면은 미묘할 것 같아요. 미묘할 것 같아요. 또는 한편으로는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그럼 사실은 정치인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야 돼요. 한동훈 전 대표.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뭐 사실 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각, 색안경을 끼고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더 콩 크게 다 그럼요. 안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정권 연정을 순간, 위해서라면. 예. 그렇죠. 정권 연정. 그런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남아는 있다. 알겠습니다.